지사장님한테 시험 보고 나서 얼마나 진중했는지 망했다.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지사장님 그날 오후에 다시 다르게, 저기 잘못된 것 같다. 내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이러면서. 자, 우리가 지금 오전에 했던 교육 내용 중에서 지금 통지 의무 하다가 말았거든요. 통지 의무가 고객님을 만났어요. 고객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콜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콜은 실전에서 데이터베이스 받으면 또 해볼 거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팀장님이 여기 나오고 나왔다는 가정하에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직업급수가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가 고객님이 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학생이셨는데 지금 직업급수가 식당이었단 말이에요. 이 직업급수를 고객님한테 나는 지금부터 난 직업이 바뀌었어. 직업이 바뀌었어. 지금 팀장님 사례도 똑같아요. 직업급수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험은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1급이란 말이에요. 1에서 3급이 있는데 어쨌든 식당은 2급이에요. 근데 2급까지는 그래도 학생에서 1급에서 2급으로 가는 게 뭐 그렇다고 쳐. 그래도 분명 바꿔줘야 되겠지만 1급에서 3급은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런 거를 통지 의무라 그래요. 고지 의무가 따로 있고 고지 의무가 따로 있고 이거는 가입하기 전, 가입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입하고 나서 가입 기간 동안에 바뀌었던 거를 통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직업급수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객님 입장으로 1에서 3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세랑 60세랑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질병이 다르다 그랬어. 직업급수는 똑같다 그랬어. 오, 맞아요. 이제 실전에 나가기 바로 직전이라서 아주 집중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질병이 다르고 직업급수 똑같다 그랬잖아요. 상급일 때 보험료 똑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객님 입장으로 내가 1급이었어. 근데 갑자기 상급으로 되면 보험료가 올라요. 보험료가 오르면 고객님 입장으로 난 이 설계사 만나가지고 보험료가 올랐어. 너무 기분이 나빠. 추징이라는 게 붙거든요. 추징.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도대체 돈을 얼마를 내는 거야. 난 진짜 잘못 만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요즘에는 사실 좀 드물어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아직도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고객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했는데 고객님 이게 진짜 사례를 들어주는 거랑 사례도 들어주는 거랑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 건데 고객님한테 어떻게 해드리냐면 이거 왜 바꿔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20만 원씩 모으고 있었어요. 20만 원씩 모으고 있었는데 고객님이 갑자기 이번에 보너스도 받았고 너무 기분도 좋고 내가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미국을 갔다 와야겠어 해가지고 미국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씩 여기에 제주도 개를 든 거야. 제주도에 개 모임에 든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이 돈을 미국 가는 거기 개 모임으로 바꿀 거야. 팀장님은 제주도 갈 거고 팀장님은 미국 갈 거예요. 미국행 갈 거야. 그래서 팀장님은 100만 원씩 모으고 있었어. 그리고 팀장님은 제주도 가려고 20만 원씩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팀장님이 갑자기 아이 데리고 난 미국에 갈 거야. 이때 아니면 못 갈 것 같아. 해서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앞으로도 나는 미국 여행을 갈 예정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씩 내고 있었어. 똑같은 달에 가입해서 3년씩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 개로 간 거야. 갑자기 개를 갈아탔어요. 그러면 이 개모임 안에 미국 개모임 안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좁게 돼. 정리대로. 맞아요. 우리한테 너무 그냥.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 그래서 뭐야, 쟤는 조금씩 20만 원만 내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을 간대. 그렇잖아요. 개모임은 같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 개를 모임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여태까지 못 낸 거 다 낼게. 그럼 되잖아. 너가 100만 원씩 모았던 거 내가 그동안 못 냈던 거 다 낼게. 이게 통지 의무라고요. 이거라고. 나는 1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못 냈던 걸 다 내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보험이 다르게 얘기하면 개모임 같은 거잖아요. 사고가 났어. 그때 보상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여기 지금 3급이 아니었잖아. 근데 갑자기 3급에 와가지고 우리 거 왜 빼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걸 이렇게 여행으로 하면 고객님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거꾸로 팀장님이 미국 가려고 했는데 나 이번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서 나 그럼 미국 안 가도 돼. 미국 안 가도 되고 제주도만 갈래. 하고서 제주도 개로 갈아탔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3급이었던 분이 1급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온 분들은 그럼 땡큐예요? 아니죠. 너 돈 되게 많이 모여져 있네? 그잖아요. 그러면 이 차액 너한테 돌려줄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통지 의무라고요. 돌려도 줘요. 뺏어만 가는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무슨 사기꾼들도 모임도 아니고 그렇게 뺏어만 가는 게 아니라 돌려도 준다고요. 그렇게 되는 게 통지 의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주면은 고객님들이 이해가 조금 쉬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도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면 기억을 해두라는 이야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사례예요. 저희 팀장 어떤 분의 실제 사례인데 지금은 여기 안 계세요. 저 전 직장에 거기에 그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래 일했어요. 오랫동안 일하면서 고객님이 충성 고객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객님이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었는데 처음에 그 계약 당시에 회사원이었는데 한 7년 정도가 지났어. 7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 사례가 이제 보상건이 뜬 거예요. 보상이 뜨면은 우리한테 보상 담당자가 배정이 됐다고 알림도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80% 이상 후회장애가 뜬 거예요. 왜 80% 이상 후회장애 떴나 보니까 배에서 그냥 배 아니야. 그냥 놀이 조그만한 배가 아니라요. 그 어선 있죠. 엄청 큰. 네, 그런 것처럼 갑자기 이분이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원양어선처럼 큰 배에서 거기서 이제 그런 데는 그물을 사람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기계가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에 그물이 빨려 들어가면서 같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80% 후유장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사망보험금을 줄래 안 줄래 이걸로 쌓았을 텐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인 거죠. 그러니 가족들이 이제 막 싸운 거예요. 줘야 된다. 네가 통지의무 얘기를 안 해줬잖아. 이러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어쨌든 보험회사 소속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잘 안 싸운단 말이에요. 보험회사랑 개인이랑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통지 의무가 왜 회사원이라고 되는데 갑자기 배를 왜 탔어? 이렇게 된 거예요. 배를 왜 탔어? 직업이 바뀌었어. 근데 너네들이 얘기 안 해줬잖아. 바뀌었다고 언제 물어봤어? 바뀌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언제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각자 손해사정사를 붙였어요. 회사는 당연히 대기업이니까 손사가 있겠죠. 그 변호사가 있겠죠. 여기도 손사를 붙였어요. 변호사를 붙였어요. 각자 손해사정사끼리 싸웠어요. 그랬는데 결국엔 이분이 져요. 패소를 해요. 이분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설계사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두 분은 시험 보셨고 보셔야 되니까 통지 의무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지 의무는 어쨌든 설계사의 기본 덕목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도 고지를 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 알고 있었는데 무기난 거다. 하고서 이제 지급 거절을 해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실손 의료비가 있긴 하셨겠지만,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실손 의료비도 면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거나 5천만 원 갔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거지. 옛날 시비는 면책도 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쓰죠. 이렇게 중대질환이면, 중대상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통지 의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그렇게 저는 실제로 얘기해줘요. 고객님, 그러니까 여행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사례는 아닌데, 왜냐면 내 사례라고 하면 뭐야 니도 고지 안 해줄 거야? 라는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다른 팀장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하면서 팀장님도 또 주머니에 정보를 넣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장이 안 나갑니다. 결론은 미지급돼요. 지급이 안 되면 보험회사는 좋죠. 그런데 제 마음은 불편해요, 고객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 편이야. 고객님, 나는 너 편이야. 너의 보상을 책임져 주려고 내가 있는 거잖아. 근데 너가 보상을 못 받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런 느낌을 계속 주란 말이에요. 고객님, 보험회사는 지급을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근데 중간 입장에 있는 저는 되게 불편해요. 고객님과 우리는 중간 단계예요. 상품 제조사와 구매자의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유통업자에 어떻게 말하면 상품을 이런 게 나왔어 라고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자, 유통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통업자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 아시죠? 그쵸? 우리는 트럭도 안 사도 돼요. 그 다음에 원천, 그런 보험, 제가 돈 쌓아놓고 다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과일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재고 다 처분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보험회사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우리가 재고 쌓아놨다가 재고 어떻게 떨이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이슈 생기면 팔고, 고객님들한테 얘기해주고, 안 팔리면 자기네들이 상품 접어버리고, 잘 팔려도 접어버리고, 그리고 바꿔주고, 알아서 바꿔주고, 홍보 다 해주고. 그렇잖아요. 우린 유통단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고객님, 우리는 고객님 편입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그렇게 보상을 못 받아 가시면 불편해요. 라는 얘기를 해주라고요. 고객님 질병도 똑같아요. 통지 의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지 의무도 해당이 돼요. 고객님이 그렇게 나는 의사한테 가면은 막 본인의 어떻게 해서부터 이 질병이 걸렸고 막 진짜 정신과 거기 상담사처럼 모든 히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막 모든 걸 다 얘기해요, 의사한테는. 근데 보험회사 사람한테는 입을 꽉 닫아.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우리한테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만나뵈면 그래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다 그래. 병원에 간 적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청구를 하시면 치료력이 한 바닥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객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고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객님,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건 고객님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객님이 저한테 이 많은 걸 이야기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보험회사에 고지할 의무는 없어요. 질문서에 해당이 되면 고지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고객님.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질문서에 해당이 되면 치료력이 정말 많더라도 고객님이 청구한 이력이 없으면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고지 안 해도 돼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청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 그냥 껌껌이 다 했어. 그러면 질문서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서 이거 치료력 이만큼 있다. 고지 일단 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는 껌껌이 하는 것보다 연수로 몰아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고객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신은 아니야. 나는 정보를 고객님 너한테 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수문보험금 찾아주려고 왔잖아. 내가 있는지 확인해 주려고 왔잖아. 너의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적절한지, 보장받기 쉬운 게 있는지 봐주려고 왔잖아. 이런 정보를 먼저 던져주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으셨으면 질문서에 해당되는 것만 고지를 해도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청구를 많이 하셨으면 보험회사에서 너 이거 청구했네 하고서 모든 전산이 다 뜬단 말이에요. 모든 회사가 거의 웬만하면 다 뜨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청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고객님이 손해인 거예요.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염으로 한 번 통원을 했어요. 3일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입원 소견도 아니었고 재검 소견도 아니었고 그냥 3일 약 먹고 끝났어요. 병원에 다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고지 대상 아닌 거 알아. 근데 청구했잖아. 일단 질문서에 뜨니까 청구해봐. 아니 고지해봐. 이런다고요. 그러면 물론 심사팀을 통해서 이거 고지 대상 아닌데 왜 고지를 해야 되냐 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지해보라고요. 라고 심사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고객 입장으로는 부담보나 할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억울하게. 그러니 껌껌이 청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청구를 하는 거는 고객님이 고지 의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고객님의 치료력 대비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또는 받기 쉬운 게 있는지 찾아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 건강하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이음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건강이음이라는 어플이나 OK마이보험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OK마이보험하고 건강이음하고 같은 내용을 볼 건데 건강이음은 고객님의 볼 때마다 껌껌이 계속 본인 확인을 받아야 돼. 인증번호 계속 가요. 근데 OK마이보험은 담당 설계사를 연동을 해놓을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만 그 자리에서 연동해 놓으면 내가 고객님 거를 계속 볼 수 있어요. 프린트해서 볼 수 있어요. 가지고 청구도 도와줄 수 있고 청구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고객님 이거 치료력을 확인을 해서 여기 어디 회사예요?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이거 제가 실비스 청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서류는 거기 고객님이 떼어 오셔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실손의료비 청구는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간 이력을 찾을 수 있는 어플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객님의 치료력 하나도 없다 그래도 한 바닥이 나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건강임을 짜잔, OK마이보험 짜잔 열어보면 안 가셨다면서요? 아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닌데? 막 이래요. 갑자기 또 치료력이 나와요. 이게 사실 그냥 허리 아파가지고 침 한번 맞고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질병 아니야. 근데 누가 봐도 질병이에요. 고객님이 생각하는 질병과 내가 생각하는 질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는 질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청구를 고객님이 안 하셔서 난 청구 안 했어. 그래서 난 치료력 없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OK마이보험 한번 제가 고객님 수험보험금 있는지 찾아봐 드릴게요. 하고서 연동을 해봐서 확인을 해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1차 방문해서 하셔도 되고 2차 클로징 때 가입하고 나서 도와드리겠다 해도 되고 근데 1차에 확인하면 좋긴 하겠죠. 진짜 건강한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청구를 했다면 설계 매니저님들이 다 걸러주긴 해요. 찾아줘요. 왜냐면 심사팀에서 찾아주니까. 설계 매니저님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심사팀에서 알려준 내용을. 그렇게 해서 고객님이 기억이 안 난대. 근데 나도 OK마이보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계 매니저님한테 얘기해요. 이분이 치료력이 없다 하셨는데 잘 모르겠다.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약은 복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감기로 고지해볼게요 하고서 고지해주시는 매니저님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라도 얘기해보세요. 그럼 찾아주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OK마이보험.
건강이음이나 근데 건강이음은 건건히 해야 되니까 오케이 마이보험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통지의무랑 고지의무 설명을 드렸고 1차 방문에서는 고객님들이랑 소통할 일이 많아야 돼요. 고객님의 관심도를 끌 내용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보장 분석 짜잔 열어가지고 고객님 이거 비었어요. 이거는 고객님 과해요. 고객님 암 1억이 왜 있으세요? 뇌심장 빵원이에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팀장님들 애기도 이거 뭐야? 0이야. 이거 뭐야? 5야.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려고 우리 전문가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가 출동을 하는 이유는요. 그럼 고객님들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내 보험 그 바로 알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열어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객님들이 수은보험금이 있는지 그건 핑계고요. 사실 우리가 가는 이유는 고객님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적절한지를 비교를 해드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뇌심장 범위가 요즘 거 옛날에 뇌출혈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잠깐 뇌혈관이 있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빼고는 다 뇌출혈, 뇌졸중이었단 말이에요. 뇌혈관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심장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보장 대비 그 보험료가 적절한지를 봐드리려고 전문가로 우리가 출동을 하는 거니까 멀리 가는 만큼 성과를 내서 오자는 거죠. 고객 그러려면은 오케이 나는 다 깼어. 고객님 다 별로라 그랬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문가로 접근을 할 거면요. 고객님한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드려야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해드려야 돼요. 아까 저한테 오전에 오신 팀장님의 실제 사례예요. 고객님이 납입 완료된 게 2건인가 3건 정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단체보험이었고요. 하다 보니까 고객님은 실손의료비, 단체보험엔 실손의료비가 없었어요. 그러니 개인 실손의료비를 유지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옛날 2008년도인가 가입하셨던 운전자 보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운전자 보험을 해지를 해야겠대요. 그리고 단체 보험도 해지를 해야겠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돈을 안 내고 계신데 이거 다 보험료가 측정이 돼서 저한테 19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19만 원인 거 이제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19만 원인 걸 왜 몰라요? 근데 우린 증권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 보장 분석을 보면 납입 완료로 되어 있는 거는 금액에서 제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외했어요. 제외하고 나서 단체보험도 실비가 아니다 보니까 중복해서 중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비, 그것도 실손 전환을 하셨어요. 그러니 전환할 게 없죠? 이것도 가져가셔야 돼.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있는 건데 운전자 보험을 해지를 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담보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연령이 65세였어요. 근데 이름이 운전자 보험이었던가 하여튼 상해보험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질병 입원 일당이 2만 원, 상해 입원 일당이 2만 원 있었어요. 다른 담보들도 있었어요. 다른 건 지금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 이건 65세가 2만 원을 가입하려면 만 원당 2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제 치료를 건강하시다 하셨지만 2만 원을 지금 연세에 가입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이거죠. 보험료가 비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세와 60세의 차이점은 질병이다. 그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만 원 받으려고 2만 3천 원, 2만 5천 원 내야 돼. 또는 3만 1천 원 내야 돼. 매월 그렇게 내야 돼. 언제 입원할지도 모르는데 내겠어요? 안 내죠. 차라리 담보를 안 넣는 거죠. 근데 이분은 옛날에 이제 납입이 4년인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보험 가져가야죠. 그쵸? 그리고 비갱신이었으니까 이 보험이 이 안에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골절 진단비가 있었어요. 골절 진단비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방어 비용이 있었어요. 500. 그 다음에 가족 일배책이 있었어요. 나머지 담보도 있었지만 지금 대체할 수 있다 치고 팀장님 이거는 해지하기가 좀 그래요. 양심이 찔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질병 입원 일당이 65세가 2만 원을 가입하기에 너무 비싸요. 간호간병 통합병원으로
그게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요. 근데 간호간병 통합병원 입원 안 할 수 있잖아요. 일반 병동 입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없었던 사람이 가입을 하는 거면 비싸죠. 비싸죠. 안 넣죠.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병원 입원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있었던 걸 없애면 너무 양심에 찔린다 이거예요. 담당자로서.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은 지금 대체할 수 있지만 이건 대체할 수 있지만 이게 세트다 보니까 또 비갱신이다 보니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간호간병 통합은 플러스로 대체 상품으로 추가를 하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대로 냅두고. 그리고 골절 진단비 65세 사실 감액 면책 상해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 보험료가 비갱신이고 그 다음에 이 연령대는 골절 진단비가 적게밖에 안 들어가요. 10만 원, 20만 원. 그 이분은 어쨌든 누계로 플러스 알파로 하면은 이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시는 게 좋은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 방어비용인데요. 방어비용은 옛날에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불리지 않고 방어비용이라고 했고 요즘에가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불려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비용 시절에 좋았던 거는요. 지금은 실손액만 주거든요. 실제 손해액만. 변호사를 경찰 조사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입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사고가 났어. 그래서 이제 그 경찰 조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거의 보험회사만 부르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경찰 이제 조사 단계까지 가서 너무 나는 보험도 잘 모르고 무지한 거야.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쓰고 싶어. 그렇게 해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변호사를 쓰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썼을 때 요즘에 실제 손해액만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변호사까지 써서 뭐 검찰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 땅땅땅 나오기 그런 경우가 사실 교통사고의 경미한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지 않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벌금 확정, 벌금이라고 하거든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정액으로 줘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 안 했대요. 벌금형으로 끝난대요. 그래도 5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액으로 나오니까 괜찮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없어요. 이때 나오고 없어졌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좋네요. 비갱신이고 이건 지금 가입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상품이고 정액형이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또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거야. 팀장님 이것도 있어요. 뒷장을 열어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었던 거죠. 이거 2008년도 거였던 것 같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때 이후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었고 자녀 거에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하게 요즘 가입하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넓게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은 누가 돼요? 말 그대로 가족이 돼요. 8촌까지 쓸 수 있어요. 그쵸? 8촌은 남이죠. 같이 살고 있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쓸 수 있냐? 일배차 어떨 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고객님 만날 때 되게 많이 쓰는 거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 사례예요, 이것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떨 때 쓸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자전거를 끌고 갈 때 남의 차 긁을 때. 참 그래갖고 아마 찍히죠. 네, 맞아요. 기물파손? 일단은 두 분이 말씀하셨던 자전거에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전동 안 돼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를 긁었어요. 쓸 수 있어요. 차를 긁었는데요? 사람이 움직인 거잖아요. 차 대 차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 실제 사례인데 제 친구네 애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골목으로 슉 들어왔던 거예요.
쑥 들어왔는데 바로 골목에 할머니가